마지막 기도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엄숙해야 할 성심성당하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검은 상복 차림의 김서연은 5살 난 아들 민준이를 꼭 끌어안은 채 남편의 영정 앞에서 망연자실 서 있었다. 창백한 뺨 위에는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도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은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어머니 박 여사와 탐욕스러운 시동생 박인수가 살기등등한 얼굴로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이년 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이 재수없는 년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악에 받쳐 있었다. 박인수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고 아직 남아있던 조문객들의 경악스러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와 어린 민준이를 성당 밖으로 질질 끌어냈다. 당장 꺼져 내년하고 내 놈 새끼 둘 다 그 집은 더 이상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밖에는 때마침 6월의 장맛비가 차갑고 잔인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가엾은 여인의 운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연은 아들을 끌어안고 처마 밑에서 절망감에 떨며 비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 차림의 키 크고 품이 있는 남자가 검은 우산을 기울이며 내렸다. 그의 시선이 눈앞의 비극적인 장면에 멈추었고 복잡한 감정이 스치듯 그의 눈빛을 흔들었다. 김소연은 29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 강지훈과 귀여운 아들 민준이와 함께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지훈은 성실하고 능력 있는 중소기업의 과장이었고 서연은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꿈을 키워나가는 평범한 주부였다. 그들의 삶은 결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은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산산조각 나버렸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지훈의 차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들이받쳤고 그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서연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어린 민준이는 아직 아빠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엄마 곁을 맴돌며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 남편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서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멍하니 영정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따뜻했던 미소 다정했던 목소리, 그리고 그녀를 안아주던 넓은 품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만질 수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장례식은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만이 참석한 채 조촐하게 치러졌다. 서연은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남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할까봐 두려웠지만 그들은 의외로 장례식 내내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돌아가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다. 네가 우리 지훈이를 잡아먹은 거야. 이 불효시 같은 년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시어머니 박 여사는 서연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악을 썼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이 모두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아들이 변변찮은 여자와 결혼하여 고생만 하다가 일찍 죽었다고 서연이 아들의 앞길을 막은 재수없는 년이라고. 형수님 이제 그만하시죠. 형은 이미 떠났고 이제 남은 재산 문제나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형이 남긴 아파트랑 예금, 그리고 형수님이 운영하는 그 공방까지. 원래대로라면 모두 우리 어머니와 제가 상속받아야 할 재산입니다. 형수님과 민준이는 어차피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었으니 이제 그만 여기서 나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동생 박인수는 차갑고 계산적인 말투로 서연에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슬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형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에 대한 탐욕만이 번뜩이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파렴치한 행동에 치가 떨렸지만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충격으로 이미 모든 기력을 소진한 상태였고 어린 민준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녀를 간신히 버티게 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시동생의 거친 손에 이끌려 아직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성당에서 무참히 쫓겨나고 말았다. 비정한 시댁 식구들은 그녀와 민준이에게 단 한 푼의 돈도 하룻밤 묵어갈 곳도 제공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길게 버려진 쓰레기처럼 세상의 가장 차가운 곳으로 내던져진 것이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때마침 장대 같은 비까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쏟아지는 비를 피해 민준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성당 앞 작은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온몸을 적셨고 절망감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한 남자. 그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비에 젖은 그녀와 민준이 앞에 나타났다. 그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따뜻함과 함께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다. 남자는 서연에게 다가와 자신의 검은 우산을 그녀와 민준이 위로 기울여 주었다. 괜찮으십니까, 부인? 이런 궂은 날씨에 아이까지 데리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묘한 힘이 있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과 호의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을 본 것 같기도 했다. 저는 서연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남자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강지훈 씨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오늘 장례식에 늦게나마 참석하려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태준. 서연은 남편에게서 몇 번인가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남편은 그를 매우 신뢰하고 존경하는 친구라고 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다. 부인 지금은 경황이 없으실 테니 일단 저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아이도 비를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이러다가 큰 병이라도 나면 큰일입니다. 강태준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단호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덜덜 떨고 있는 민준이의 작은 몸을 내려다보고는 결국 그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강태준은 직접 차문을 열어 서연과 민준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도 운전석에 올랐다. 그의 차는 부드럽게 빗속을 미끄러지듯 달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멀어져 가는 성당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하루가 이렇게 예기치 않은 만남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낯선 남자 강태준이 앞으로 그녀와 민준이의 삶에 어떤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지를, 그리고 그 변화가 과연 희망일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지를. 강태준의 검은색 세단은 빗줄기를 가르며 정처 없이 헤매던 김서연과 민준이를 태우고 서울 시내를 빠져나갔다. 차 안은 바깥의 폭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하고 아늑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불안했다. 그녀는 낯선 남자, 그것도 죽은 남편의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채 아무런 의심 없이 올라탄 자신이 과연 잘한 일인지 끊임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어린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일단 이 비를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야만 했다. 민준이는 엄마 품에 안겨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이는 지난 며칠 동안 아빠의 죽음과 장례식, 그리고 방금 전 겪었던 험악한 일들로 인해 심신이 극도로 지쳐있는 상태였다. 서연은 잠든 아이의 작은 이마를 쓰다듬으며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괜찮으십니까, 서연 씨? 운전석에서 강태준이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모습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강인함과 신뢰감이 느껴졌다. 네, 괜찮습니다.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태준 씨. 천만에요. 지훈이 형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수님과 민준이를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도 어쩌면 하늘의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강태준은 죽은 강지훈을 형이라고 불렀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나 사업 파트너 이상이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었다. 서연은 그에 대해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경황이 아니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고급 빌라 단지 내에 위치한 강태준의 개인 별장이었다. 별장은 넓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분위기였다. 마치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숨겨진 깊은 고독을 반영하는 듯했다. 일단 여기서 며칠 지내십시오. 아무도 두 분을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하시고요. 강태준은 서연과 민준이를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그는 미리 연락을 해둔 듯 집안일을 돕는 아주머니와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자 몇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과 민준이에게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어떤 의문이나 호기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이 미리 짜인 각본처럼 움직이는 듯했다. 서연은 강태준의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일까?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날 밤 서연은 넓고 아늑한 침실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꿈속에서조차 남편의 죽음과 시댁 식구들의 냉혹한 모습이 떠올라 몇 번이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야 했다. 민준이 역시 엄마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잠들었지만 가끔씩 칭얼거리거나 헛소리를 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강태준과 함께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의논했다. 강태준은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통해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서연과 민준이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지훈이 형이 살아있을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연 씨와 민준이만큼은 꼭 지켜달라고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강태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단순히 동정심이나 의무감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죽은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고 동시에 서연과 민준이에게서 어떤 희망과 위안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그녀를 지지하고 보호해주는 든든한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시댁 식구들의 횡포에 맞서 싸우고 남편이 남긴 모든 것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나약하게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강태준이 소개해준 변호사와 함께 서연은 시댁을 찾아갔다. 시어머니 박 여사와 시동생 박인수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당당한 태도에 적잖이 놀란 듯했지만 이내 다시 악랄한 본색을 드러내며 그녀를 모욕하고 협박했다. 내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디서 이런 건방진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나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댁 식구들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 즉 재산 강탈 시도, 명예훼손, 그리고 폭행 및 협박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남편 강지훈이 생전에 남긴 유언장과 그가 강태준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를 공개하며 시댁 식구들의 모든 주장이 거짓임을 폭로했다. 강지훈의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아내인 김서연과 아들 강민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강태준에게 남긴 편지에는 시댁 식구들의 탐욕과 위선적인 행동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함께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와 아들을 꼭 지켜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만견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오랜 탐욕과 거짓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결국 그들은 서연에게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그녀와 민준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만 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 서연은 강태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태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태준 씨가 아니었다면 저와 민준이는 아마 평생 억울함 속에서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천만에요, 서연 씨.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훈이 형이 미리 준비해둔 덕분이고 서연 씨의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강태준은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서연을 향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서연은 남편이 남긴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만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다. 강태준은 그 후로도 종종 서연과 민준이를 찾아와 그들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다. 그는 민준이에게는 자상한 삼촌이 되어 주었고 서연에게는 때로는 든든한 오빠처럼, 때로는 편안한 친구처럼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전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하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줄기 빛. 그 빛은 이제 그들의 삶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는 찬란한 태양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태양 아래에서 그들은 새로운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시댁과의 지긋지긋했던 싸움이 강태준의 도움과 죽은 남편 강지훈의 마지막 편지 덕분에 일단락된 후 김서연은 아들 민준이와 함께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썼다.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슬픔이 남아 있었다. 남편을 잃은 공허함 시댁 식구들의 잔인한 배신, 그리고 한순간에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던져졌던 절망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서연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다. 어린 민준이마저 엄마의 슬픔을 감지한 듯 평소보다 더 엄마 곁을 맴돌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억지로라도 힘을 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에게는 이제 민준이만이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으니까 강태준은 그런 서연과 민준이를 묵묵히 곁에서 지켜보며 그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회복하고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는 서연이 운영하던 작은 공방을 다시 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민준이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명문 유치원에 입학시키는 절차도 알아봐 주었다. 그의 도움은 결코 과시적이거나 부담스러운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서연의 의견을 존중했고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히 뒤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
처음에는 강태준의 과도한 친절에 부담감을 느끼고 거리를 두려했던 서연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과 따뜻한 배려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죽은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다는 사실 외에도 그녀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매력들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업가이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깊은 눈빛 속에는 서연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떤 말 못할 슬픔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어느 주말 오후 강태준은 서연과 민준이를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했다. 그는 손수 바비큐를 준비하고 민준이와 함께 정원에서 공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과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민준이 역시 강태준을 태준 삼촌이라고 부르며 친아빠처럼 따랐고 세 사람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웃음꽃을 피웠다. 서연 씨, 이제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 보기 좋네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벽난로 앞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강태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다 태준 씨 덕분이에요. 태준 씨가 아니었다면 저와 민준이는 아마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서연은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천만에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서연 씨와 민준이에게서 더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있는 걸요. 강태준의 말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다. 그는 정말로 서연과 민준이를 통해 자신의 오랜 상처를 치유받고 있는 듯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역시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잃었고 그 슬픔을 극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서연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또 다른 그림자가 그들을 찾아왔다. 박인수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서연에게 돌아간 재산에 앙심을 품고 다시 한번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은 서연이 운영하는 공방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민준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등 비열한 방법으로 서연을 압박했다. 심지어는 강태준과의 관계를 빌미로 그녀를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가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김서연, 네가 감히 우리를 배신하고 다른 놈과 놀아나. 당장 우리 아들 재산 다 내놓고 이 동네에서 꺼져버려. 시어머니 박 여사는 공방에 찾아와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악을 썼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횡포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바로 그때 강태준이 나타나 그들을 막아섰다. 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박 여사와 박인수를 노려보며 경고했다. 당신들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다시 한번 서연 씨와 민준이에게 송곳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그때는 정말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줄 아십시오. 강태준의 단호한 태도와 법적인 대응 예고에 시댁 식구들은 겁을 먹고 물러섰지만 그들의 악행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마치 거머리처럼 서연의 삶에 달라붙어 그녀를 괴롭히려 했다. 서연은 다시 한번 절망감에 빠졌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그녀를 지켜주는 강태준이 있었고 그녀를 응원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처럼 나약하게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들 민준이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죽은 남편의 명예를 위해 이 모든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 싸우리라 다짐했다. 강태준은 변호사를 통해 시댁 식구들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들을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고소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서연과 민준이가 그들의 폭력에 시달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동시에 그는 서연이 자신의 삶을 되찾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서연의 공방에서 만든 작품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 전시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그녀의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세상에 알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 서연의 작품들은 독특한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그녀는 더 이상 불행한 미망인이 아니라 실력 있는 아티스트 김서연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과 강태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함께 시련을 극복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단순한 친구나 조력자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어쩌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따뜻한 감정들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다. 세상의 편견, 그리고 어쩌면 그들 자신 안에 남아있는 과거의 그림자까지. 그들은 과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지만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시간들이었다. 시댁 식구들의 끊임없는 괴롭힘과 법적 분쟁 속에서도 김서연은 강태준의 든든한 지원과 아들 민준이의 존재 덕분에 조금씩 힘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대신 죽은 남편 강지훈의 명예를 되찾고 아들 민준이에게 떳떳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서연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시댁 식구들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하는 한편 서연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서연과 함께 지훈의 유품들을 정리하며 그와 관련된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서연은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들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은 때로는 깊은 슬픔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지훈의 낡은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연은 그가 남긴 작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지훈이 그녀를 만나기 전부터, 그리고 결혼 후 민준이가 태어나기까지의 소소한 일상과 생각들이 담담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서연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과 민준이를 향한 뜨거운 부성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지훈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서연과 민준이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 형식의 글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서연아, 그리고 나의 작은 천사 민준아. 만약 너희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나는 아마도 더 이상 너희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부디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다오. 나는 너희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하늘에서도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서연아, 부족한 나를 만나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늘 미안하고 또 고맙다.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었고 당신 덕분에 내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찼었다. 민준아, 아빠가 우리 아들 크는 모습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엄마 말 잘 듣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아빠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기를 항상 기도할게. 그리고 만약 내가 떠난 후 내 가족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부디 강태준 그 친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거라. 그는 내게 친형제와도 같은 존재이고 반드시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에게는 내가 미처 다하지 못한 부탁과 함께 너희를 위한 작은 준비를 해두었으니 일기장을 읽는 동안 서연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자신과 아들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강태준.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준비해 왔던 것이었다. 서연은 강태준에게 지훈의 일기장을 보여주며
그 안에 담긴 내용들에 대해 물었다. 강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사실 지훈이 형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가족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동생인 박인수 씨는 형의 재산을 탐내며 끊임없이 형을 괴롭혔고, 어머님 역시 그런 동생의 편을 들며 형을 힘들게 했습니다. 지훈이 형은 그런 가족들의 탐욕과 이기심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언젠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연 씨와 민준이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지훈이 자신에게 남긴 또 다른 편지를 서연에게 건넸다. 그 편지에는 지훈이 자신의 모든 개인 재산과 서연이 운영하는 공방의 소유권을 서연과 민준이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장이 첨부되어 있었고, 만약 자신의 가족들이 서연과 민준이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강태준이 변호사로서 모든 법적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을 보호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또한 지훈은 강태준과 함께 비밀리에 추진하던 몇몇 유망한 사업 아이템들과 투자 계획들에 대한 자료들도 함께 남겨두었고, 만약 서연이 원한다면 그 사업들을 계속 이어나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도 덧붙여 놓았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연은 다시 한번 남편의 깊은 사랑과 배려에 감격했고, 동시에 강태준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다.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죽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희망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강태준과 함께 지훈이 남긴 사업 아이템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디자인과 마케팅 분야에서 재능을 보였던 경험이 있었고, 지훈이 남긴 아이디어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 의식과 함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강태준 역시 자신의 사업가적 안목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연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제공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함께 일하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다른 면모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더욱 깊이 매료되었다. 서연은 강태준의 냉철한 판단력과 추진력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인간적인 매력을 발견했고, 강태준은 서연의 연약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강인한 생활력과 뛰어난 예술적 감각에 감탄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업 파트너이자 삶의 동반자로서의 감정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려는 시댁 식구들의 음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들은 지훈이 남긴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상속 무효 소송을 준비했고, 동시에 언론의 서연과 강태준의 관계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며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그들은 어떻게든 서연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의 공방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침입하여 작품들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서연은 큰 충격을 받았고 민준이 역시 불안감에 떨었다. 이 모든 것이 시댁 식구들의 소행임을 직감한 강태준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인맥을 동원하여 그들의 만행을 막고 서연과 민준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시댁 식구들이 과거 지훈에게 저질렀던 모든 부당한 행위들과 최근 서연과 민준이에게 가한 협박 및 폭력 행위들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그들이 지훈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유언장을 위조하려 하거나 증인들을 매수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들까지 확보하여 언론에 공개했다. 궁지에 몰린 시댁 식구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서연과 강태준의 관계를 불륜으로 몰아가며 그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 했지만 이미 대중의 여론은 서연과 강태준에게 유리하게 돌아선 후였다. 사람들은 시댁 식구들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사랑과 정의를 지켜나가는 서연과 강태준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마침내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지훈의 유언장은 합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았고 시댁 식구들의 모든 상속권 주장은 기각되었다. 또한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도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다. 그들의 오랜 탐욕과 악행은 그렇게 처참한 종말을 맞이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걷히고 서연과 강태준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냈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죽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과 숨겨진 진실들은 이제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밑거름 위에서 그들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워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완전한 승리와 시댁 식구들의 몰락으로 김서연과 강태준에게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다. 죽은 강지훈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서연과 민준이는 마땅히 받아야 할 유산을 되찾았으며 그들을 괴롭히던 악의적인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서연은 강태준의 도움으로 지훈이 남긴 사업 아이템들을 발전시켜 작은 패션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고 그녀의 독창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강태준 역시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도 틈틈이 서연의 회사 경영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민준이에게는 자상한 삼촌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세 사람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어둠의 그림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감옥에 수감된 시동생 박인수와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시어머니 박 여사는 여전히 서연과 태준에 대한 깊은 원한과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예전과 같은 힘은 없었지만 마지막 남은 발악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파탄내고 그들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기 위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 박인수와 함께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던 어둠의 세력과 접촉하여 서연과 태준의 관계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심지어는 두 사람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목표는 서연을 남편이 죽자마자 다른 남자와 놀아난 부도덕한 여자로 태준을 친구의 아내를 가로챈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어 그들이 더 이상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느 날 인터넷 연애 매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서연과 태준의 과거 행적에 대한 왜곡된 기사들과 함께 두 사람이 마치 오래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처럼 보이는 교묘하게 조작된 사진들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사진들은 대부분 지훈이 살아있을 당시 서연과 태준이 업무상으로 만났던 장면들이었지만 악의적인 편집과 설명을 통해 마치 두 사람이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져온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기사들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대중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믿고 그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 시작했다. 역시 돈 많은 과부는 뭔가 달라도 다르네. 친구 아내를 건드리는 놈이나 남편 죽자마자 다른 남자 만나는 여자나 둘 다 똑같은 것들 아니야. 강태준 회장.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 등등. 서연과 태준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추락했고 그들이 어렵게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태준에게 미안했고 자신 때문에 그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민준이와 함께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 태준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또다시 이런 끔찍한 일에 휘말리게 해서.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태준에게 사과했다. 태준은 그런 그녀를 안아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히 우리를 음해하려는 자들의 비열한 공작이에요. 우리는 절대 흔들리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잖아요. 태준의 확신의 참목소리와 따뜻한 위로는 서연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처럼 나약하게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과 태준의 명예를 되찾고 이 모든 악의적인 음모의 배후를 밝혀내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두 사람은 변호사와 함께 즉시 법적인 대응에 착수했다. 그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 매체들과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동시에 이번 사건의 배후를 밝히기 위한 자체적인 조사도 시작했다. 하지만 상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치밀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익명 뒤에 숨어 여론을 조작했고,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서연과 태준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심지어는 태준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가마저 폭락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사회에서는 태준의 사생활 문제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일부 이사들은 그에게 책임을 지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태준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렸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믿었고 그들의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그들에게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다. 바로 죽은 강지훈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던 한 기자가 익명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온 것이었다. 그는 과거 지훈과 함께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탐사 보도를 여러 차례 진행했던 정의감 넘치는 인물이었고, 최근 서연과 태준을 둘러싼 악의적인 루머들의 배후에 시댁 식구들과 연결된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해왔던 터였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서연과 태준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 자료들에는 박인수가 감옥 안에서 외부의 폭력 조직과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번 사건을 사주했다는 내용과 그들이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음해하고 협박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담겨 있었다. 또한 박 여사 역시 아들의 복수를 위해 이 모든 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서연과 태준은 분노와 함께 허탈감을 느꼈다. 인간의 탐욕과 증오가 얼마나 무섭고 추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공개했고, 박인수와 박 여사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을 만천에 폭로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여론은 삽시간에 반전되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편견과 섣부른 비난을 반성하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던 서연과 태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검찰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했고, 박인수와 박 여사는 추가적인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오랜 악행은 그렇게 완전한 종말을 맞이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서연과 태준에게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그들의 믿음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모든 거짓과 음모를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아들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련 속에서 더욱 굳건해진 그들의 사랑은 마치 폭풍우 뒤에 더욱 찬란하게 떠오르는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박인수와 박 여사의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담긴 증거 자료들이 검찰과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다시 한번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한때 존경받는 기업가 집안이었던 그들의 추악한 민낯과 파렴치한 악행은 연일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들의 오랜 거짓과 탐욕, 그리고 한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가려 했던 잔인한 음모는 이제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서연과 강태준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심이나 증오심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고 죽은 강지훈의 명예를 회복하며 어린 민준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박인수와 박 여사는 자신들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서연과 태준 그리고 용기 있는 기자에 의해 확보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과거 그들에게 협력했던 어둠의 세력들마저 등을 돌리며 그들의 범죄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사면촉에 몰렸다. 마침내 박인수와 박 여사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날이 왔다. 법정 안은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국민의 시선이 이 재판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잔인한 악행에 대해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함이나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박인수와 박 여사가 어떻게 서연을 음해하고 협박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수단들을 동원했는지를 상세하게 폭로했다. 그의 증언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며칠 동안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왔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박인수와 박 여사는 고인이 된 강지훈 씨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유언장을 위조하려 했으며 김서연 씨와 그 아들 강민준 군에게 지속적인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김서연 씨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언론을 조작하고 폭력 조직을 동원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인수에게 징역 7년을 피고인 박 여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태준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아주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다. 박인수와 박 여사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그들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만 것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연과 태준은 법정 앞에서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더 이상 피하거나 숨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섰다. 오늘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저와 제 아들 민준이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강태준 씨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사랑하는 아들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모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연의 진심, 어린 소감에 기자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까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행한 미망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은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과 태준, 그리고 민준이는 조촐하지만 특별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민준이는 엄마와 태준 삼촌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덩달아 신이 나서 뛰어놀았고, 서연과 태준은 그런 민준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태준 씨,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서연 씨. 당신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준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된 거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떤 어둠이나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시련의 폭풍우는 지나갔고 그들 앞에는 잔잔한 평화와 함께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공정함이 목소리를 내고 인간애가 빛을 발하는 순간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중심에는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조건 없는 사랑이 있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인수와 박 여사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난 후 김서연과 강태준 그리고 어린 민준이의 삶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그들 앞에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가득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김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죽은 남편 강지훈이 남긴 유산과 강태준의 도움으로 되찾은 자신의 작은 공방을 기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섬세한 손재주를 살려 자신만의 패션 브랜드를 론칭했고, 그녀의 작품들은 독창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불행한 미망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당당하게 성공을 일구어낸 실력 있는 사업가이자 아들 민준이에게는 세상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엄마였다. 강태준 역시 서연과 민준이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그들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베풀었다. 그는 서연의 사업 확장을 돕는 한편 민준이에게는 자상한 삼촌이자 때로는 엄격한 아버지 역할을 하며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정한 행복과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고, 그의 차갑고 외로웠던 마음은 서연과 민준이의 순수한 사랑으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세 사람은 주말이면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민준이가 좋아하는 동물원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강태준의 별장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민준이는 엄마와 태준 삼촌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고,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두 사람에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자 위안이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과 태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을 만큼 굳건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숨기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깨달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덧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날, 서연과 태준은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설레고 기뻐했다. 그들은 예쁘게 교복을 차려입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며 지난 시간 동안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들을 떠올렸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 줄기 빛, 그리고 그 빛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행복한 오늘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다. 입학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예쁜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민준아, 오늘 정말 멋졌어. 이제 우리 민준이도 진짜 초등학생이네. 태준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다. 민준이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배시시 웃었다. 서연 씨, 오늘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태준은 진심을 담아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 역시 그의 따뜻한 눈빛에 화답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연 앞에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놓여 있었다. 김서연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과 민준이 두 사람과 함께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모두 사랑하고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태준의 진심 어린 청혼의 서연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태준 씨.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고 민준이는 그런 엄마와 태준 삼촌의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김서연과 강태준은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성심성당에서 그들의 아픔과 시련을 함께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거행되었다. 그곳은 더 이상 절망과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시작되는 축복의 장소였다. 결혼식에는 서연의 공방 직원들과 태준의 회사 동료들, 그리고 민준이의 유치원 친구들까지 모두 함께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특히 과거 서연에게 모진 시련을 안겨주었던 시댁 식구들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멀리서나마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모든 원망과 증오는 용서와 화해로 승화되고 있었다. 결혼 후 세 사람은 그림 같은 전원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따뜻한 웃음소리와 사랑의 속삭임, 그리고 민준이의 활기찬 뛰노는 소리로 가득 찼다. 서연은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능력 있는 사업가로 인정받았고, 태준 역시 자신의 사업을 더욱 확장시키면서도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주말이면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고 때로는 거실에 모여 앉아 영화를 보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만끽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이제 그들의 삶에서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뿐, 그들의 현재는 오직 사랑과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절망의 끝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한 여인, 그리고 우연히 그녀 앞에 나타나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한 남자.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거쳐 마침내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행복의 꽃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으며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만 같았다.